정치권 이야기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대통령의 계엄 선포 이후에 여당인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정당 지지율 크게 벌어졌었죠, 한때. 그런데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 대통령의 탄핵 소추와 또 체포영장 집행, 이 국면에서 여당 지지율이 급격히 반등했습니다. 자, 여론조사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추이의 여론조사, 먼저 어제 공개된 전국 지표조사인데요. 국민의힘이 35%, 민주당이 33%로 조사된 여론조사 결과가 어제 나왔습니다. 오차범위 내기 때문에 뭐 우열을 저희가 표현하기는 조금 그렇습니다만 거의 같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전에 추이가 어떻게 흘러왔냐를 보면 그 흐름에는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보겠습니다. 오늘 공개된 한국갤럽의 정당 지지도 여론조사인데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중간에 추이는 조금 모양이 다를 수는 있지만 이 전체적인 추이는 앞서 보신 어제 여론조사, 다른 여론조사 결과와 비슷합니다. 민주당이 36%, 그리고 국민의힘이 전주보다 3%포인트가 오르면서 역시 오차범위 내긴 하지만 추세가 국민의힘이 최근에 굉장히 올라가고 있다. 이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최근에 발표되는 정당 지지도 추세. 이 부분은 일단 제가 야당 쪽에서 더 의미를 좀 부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저는 이 추세를 민주당에서 그냥 단순히 지금 보수가 좀 결집하고 있다거나 보수가 과표집되고 있는 현상이라고 보면 안 된다고 봅니다.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런 추세가 나타나는 이유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최근 수년간 민주당이 보여왔던 것은 더 센 민주당, 더 강한 민주당 이런 것들을 추구해 왔거든요. 네. 그래서 국민들이 아무래도 윤석열 정부, 윤석열 대통령이 좀 일방적인 국정 운영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강한 야당, 더 센 야당을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것에 수긍하는 뭔가 지지율이 나왔었던 것 같은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상 탄핵 정국으로 넘어간 상황에서 그러면 민주당이 계속해서 이렇게 더 센 민주당, 더 강한 민주당의 스탠스를 유지한다면 혹시나 민주당이 그 정권을 조기 대선이 이루어지고 정권을 바꾸게 되면, 정권을 잡게 되면 또 윤석열 대통령과 같이 일방적인 국정 운영을 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탄핵 정국 한 달 동안 보였던 모습이 민주당이 여전히 그 일방적인 뭐 더 센 민주당의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런 추세가 나왔을 수도 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민주당이 좀 더 유연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고 여당과 지금 그 뭐 특검법이나 이런 것들을 논의할 때도 좀 협상의 여지가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이 지금의 추세를 바꿀 수 있는 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얼마 전에 여당 내부에서는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저 지지율의 흐름, 국민의힘 본인들이 잘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다. 굉장히 엄중하게 생각해야 된다. 이런 의견도 있었다고 하는데 근데 이 추세라는 게 무서운 게 추세는 그 흐름을 꺾는 경우가 잘 없거든요. 그 추세는 계속 그 흐름대로 가려는 관성이 있는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여당의 지지율. 예, 그렇습니다.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은 여론조사 한 번 한 번이 중요한 것보다는 결국 이제 추세를 봐야 되는데 추세는 관성이 있어서 특별한 어떤 변곡점이 마련되지 않으면은 지속적으로 추세가 계속 갈 가능성이 이제 많아 보입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이제 국민의힘이 뭐 잘했다기보다는 결국 이제 민주당이 어떤 독주하는 그리고 마치 이제 벌써 정권이 교체된 듯한 어떤 점령군이 된 듯한 그런 어떤 모습을 너무 많이 보였다. 예를 들면 한덕수 권한 대행까지 뭐 탄핵하는 거라든지 그리고 12.3 비상계엄 직후에 이제 이건 내란이다, 내란 수괴다 해서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는데 진작 그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리에 들어가서는 형법상에 이제 내란죄를 뭐 제외한다든지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또 국민들의 이런 어떤 카톡까지 뭐 검열한다든지 이런 어떤 등등의 좀 지나친 좀 악수, 폭주 뭐 이런 것들이 국민들로 하여금 민주당이 너무 좀 심한 거 아니냐 하는 어떤 비판을 많이 받는 여론조사가 반영된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여러 가지 분석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어제와 오늘 나온 여론조사는 특히 직전에 있었던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된 사람들의 마음이 반영된 게 아니냐 이런 해석이 굉장히 지배적입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조사 내용도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차기 대통령 적합도 그리고 호감도에 대해서 물어본 여론조사 결과도 짚어보겠습니다. 차기 대통령으로 적합한 인물로 누구를 꼽겠느냐. 응답자의 28%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꼽았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김문수 노동부 장관. 자, 김문수 노동부 장관이 13%로 나타났고요. 그 뒤를 이어서 홍준표 대구시장, 오세훈 서울시장,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 순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이번에는 대선 후보 호감도 조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호감도 조사 역시나 이재명 대표가 37%, 그 다음이 오세훈 시장이 28%, 한동훈 전 대표가 24%, 그 홍준표 대구시장이 한동훈 전 대표와 같은 수치가 나왔군요. 그리고 안철수 의원이 그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자, 차기 대선 후보를 놓고 여론조사 기관마다 적합도 조사 그리고 호감도 조사를 각각 묻고 있는데 하나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 호감도와 적합도가 다른 건가요? 네, 다릅니다. 적합도 조사는 여러 후보들을 펼쳐놓거나 혹은 이제 한국갤럽의 경우는 특정 후보를 거명하지 않고 그냥 자유롭게 응답해라라고 하는데 네. 가장 지지하는 정치인을 응답하는 게 적합도 조사겠고 호감도는 아까 그래프를 보신 분들 알겠지만 후보들 호감도를 총 합치면 100%가 넘습니다. 이거는 네. 이제 한 명의 후보를 고르는 것이 아니라 각 개별 후보들을 정치인들을 얘기를 하면서 이 사람이 호감입니까 아닙니까? 네. 라고 해서 호감이다 비호감이다 이렇게 조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지지율 적합도는 이제 사실상의 지지율인 것이고 호감도는 이제 좀 잠재적인 지지율에 가깝다. 아하.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석을 좀 해도 네. 되나요? 네, 일단 적합도를 보면 김문수 장관이 최근에 여러 조사에서 치고 나가는 거는 현실로 보이거든요. 아, 네. 다소간에 이제 보수층 과표집이 일어나고 있는 것도 현실이지만 어쨌든 네. 간에 치고 올라가는 건 사실인데 근데 사실 이게 무당층이었던 사람이 내가 원래 국민의힘 지지 안 했는데 김문수 장관은 마음에 든다. 이렇게 해서 지지율이 올라간 것이 아니라 네. 국민의힘의 핵심 지지층 내부에서 네. 김문수가 가장 낫다. 우리 입장에서는 가장 선명하다. 이렇게 된 거라서 이 부분은 해석을 잘 해야 될 부분이고 사실은 김문수 현상 때문에 가장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은 저는 홍준표 대구시장과 네. 윤상현 의원 이런 분들이다. 네. 굉장히 허무한 건 윤상현 의원은 요새 추운데 밖에서 많이 뛰고 계시고 네네. 홍준표 시장은 엄지손가락에 불이 나고 계신데 네. 예, 별 말도 없으신 얼마 전에 그 국회에서 사과 인사 정도 안 하는 수준의 김문수 장관 이렇게 떴다라고 하는 점. 네. 그리고 이제 호감도는 사실 호감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사실 진보 성향의 시민들 또 이재명 대표가 호감도가 낮은 편이다라고 생각들을 하시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인사들은 이재명 대표보다 호감도가 더 낮다라고 하는 점 이런 네. 것들도 좀 인식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적합도 조사에 대해서 하나만 짚어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많은 사람들이 또 관심을 갖는 부분인데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적합도 조사가요. 여전히 뭐 다른 인물들과 비교하면 1위를 달리고는 있습니다만 전주와 비교했을 때 적합도 조사 수치가요. 3%포인트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대선 적합도 인물로 30% 지지율이 무너졌다. 이렇게 지금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도 앞에 있었던 다른 후보들과의 그래프 한번 다시 보여줄까요? 적합도. 여기 보면요. 주목해야 될 부분이 유보. 그러니까 대답을 하지 않은 무응답층이 맨 오른쪽에 보이시죠? 회색 26%다. 자, 26% 저게 지금 최대 변수인 거죠. 저 26%가 어디로 가냐가. 그러니까 지금 저 보면 저 태도 유보가 사실은 지지정당 없음 보통의 그 정도 수치예요. 네. 근데 이번에 이제 각 정당에 대한 그 선호들 보면 17%로 줄었거든요. 네. 지지정당 없음이 그 17%로 준 것 중에 2% 정도가 국민의힘으로 가고 갤럽 조사를 말씀드린 겁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민주당은 지지율이 변동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지 후보를 철회하신 분 17%, 2%는 국민의힘으로 갔는데, 그러니까 17%로 줄었다는 거는 정당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결집 이후에 중도권의 움직임이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 유독 그 대선 주자에 관련돼서만큼 움직이지 않는 거죠. 네. 아직까지는 이제 다 불만인 거예요. 이 나오신 분들에 대해서 내가 지지할 만큼의 어떤 유인이 아직까지 없는 거고, 일반적인 그냥 선호도 일반적인 적합도로 논의되고 있는 것이다. 이 부분은 아직 결심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고, 특히나 28%라는 지정당 없음의 분들이 어디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네. 지금부터 이재명 대표께서도 대통령 이 탄핵 국면 이 이후에 본인이 어떤 행보를 보일지에 대해서 그 국민께 어필을 해야 되는 거고, 마지막 하나만 말씀드리면 이재명 대표가 30%의 박스권에 그 갇힌 부분은 사실 그 사법 리스크보다는 정책 리스크가 크다고 좀 봐요. 네.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앞으로 행보가 중요하다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 행보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조기 대선 이야기가 요즘 자주 등장하고 있죠. 이재명 대표는 이제 민생 행보로 방향을 확 바꿨습니다. 이제 경제와 민생에 집중할 때입니다. 설을 앞두고 차례상에 오를 설 성수품 가격이 대폭 올랐다고 합니다. 명절을 맞는 국민들은 근심이 또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에 거듭 촉구하는 바 신속하게 추경 편성에 나서기 바랍니다. 선거법 2심 재판부가 이제 2달 동안 사건 안 받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윤 대통령 체포 적부심 결과 나왔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 지지율 역전 현상 일어나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자, 조금 전에 들으신 것처럼 기자들도 이재명 대표에게 이 지지율 관련 질문이 막 쏟아졌습니다. 이 부분을 신경 안 쓸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 그런데 하나 이런 게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면서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오히려 더 같이 함께 부각되고 있다. 그런 점도 또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근데 사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가라앉았던 적은 없습니다. 지금 최근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지적이 되었던 부분이고, 하지만 이재명 대표가 차기 조기 대선이 만약에 이루어질 것을 감안했을 때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최대한 털어내기 위한, 사실 근데 다른 대장동이라든지 백현동 이런 것들은 재판이 상당히 오래 걸릴 걸로 예측이 되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재판과 위증교사 재판을 최대한 빨리 치르는 것이 뭔가 지연한다는 느낌을 주면 안 될 겁니다. 그러면은 저는 사법 리스크는 더욱 부각될 것이라고 보고, 저는 그리고 이렇게 지지율이 좀 떨어지고 있는 부분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개인 요인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정당 요인도 있다고 봅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박스권에 갇혔을 때 좀 지지율을 확장시켜줄 수 있는 다양한 목소리가 좀 나오는 그런 지도부가 구성됐어야 되는데, 저는 지난 전당대회 때 그래서 너무 지도부가 공격수로만 가득 차 있다. 뭔가 이런 거 전체적인 경기를 위해서는 수비수도 필요하고 미드필더도 필요한데 공격수로만 가득 차게 되면 나중에 위기가 왔을 때 대처하기 어려울 수 있다라는 지적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딱 그 상황이 온 것 같습니다. 좀 더 지도부에서 강한 목소리를 내는 분들, 이런 분들보다는 좀 중도적 목소리를 냈던 뭐 정성호 의원이나 이런 분들의 목소리가 좀 더 커지는 것이 이런 네. 지지율 답보 상태를 나올 수 있는 길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강성의 목소리가 좀 잦아들고 그 동안 좀 조용히 했던 다른 목소리가 좀 높아져야 한다. 이게 아까 윤기찬 부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신 그 26%에서 28% 정도의 무당층, 무응답층의 마음이 그게 이제 어디로 가냐의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